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벌대학 301호 강의실 어제 이어서 장달령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있습니다. 자, 인원고등학교 학생들 문제, 교사의 정치적 발언, 교육감 선거의 폐해 등의 어제 이야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 나눴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한국의 이 대입제도 이 자체가 엄청나게 기득권을 양산시키는 조국 딸의 문제나 또 한국의 이 흔히 말하는 좌우상류층의 자식들이 결국은 이 계층 세습을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국 딸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게 비단 조국 딸 문제는 밖으로 드러난 한 가지 뿐이지. 얼마 전에 보면 며칠 전에 한 교수가 자기 자식을 스펙도 조작해서 넣었다가 징역 10월이 떴다. 그렇습니다. 숱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온갖 방법 수시 정시를 넘어서서 입학 사정관을 했다가 각종 특례 입학에다가 거기에 또 학종이니 뭐니 해서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기회균등 그리고 공정, 과정의 공정, 결과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문재인조차 이런 복잡한 입시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기껏해야 수시 비중 대신 정시 비중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거기를 마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지나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공정, 어떻게 보면 저는 왜곡된 공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 진학도 그렇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객관적인 척도로 기준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의 학종 또는 입학 사정관제 이런 것들은 그런 객관성보다는 오히려 좀 주관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의 어떤 공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험 또는 학력고사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러한 다양성을 내세운 그러니까 명분은 다양성인데 다양성을 내세운 그런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측면을 도외시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계층이나 계급이 있죠. 굉장히 심하죠. 그게 굉장히 양극화되어서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장 변호사님이나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갈 때만 해도 신분 상승에 기회가 조금 있는 사회였지만은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사라져 버려서 맞습니다. 개천에서는 아무리 쳐봤자 미꾸라지밖에 안 노는. 그래서 이제 조국이 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가재 붕어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장하성이가 또 명언을 남겼잖아요.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러는데.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한 번쯤은 없는 사람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게 대학에 어느 대학 가느냐, 또 대학 마치고 어느 직장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 두 번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한 번의 기회에 이걸 그야말로 단순, 그다음에 객관, 공정 이 부분의 척도 말고는 없는데 한국 사회가 보면 조금만 틈만 있으면 온갖 지금 이 예외를 만들어가 무력화시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 한국 사회의 스카이캐슬을 안 보더라도 대학 입시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편법과 탈법으로 일관되면서 이 커넥션끼리의 관계로 연결됐는가 하는 건 이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학종이니 또는 입학 사정관제니 이른바 이것을 강조하는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부 정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소수 계층을 이해한다, 공정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실상 조국 사태도 그렇고 드러난 거 보면 오히려 소위 가진 자, 있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편법으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학력고사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학력고사 봤거든요. 예, 예. 저도 고등학교 때 좀 탄압을 받아가 좀 놀기도 했고 내신 4등급 받았어요. 아, 대학 예. 가는데 엄청 애로를 겪었습니다. 한 예. 10점쯤 빼버리더라고요. 예. 그랬는데도 어쨌든 뭐 이 객관적이었으니까 제가 그나마 서울대에도 한번 이렇게 붙들고 들어는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이런 제도라 그러면 저는 뭐 인서울도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단순히, 그냥 시험으로 가되 이제 지방의 학생이 불리하다고 하면 예. 지방 학생에는 그 교사들 중에 좀 우수한 교사를 갖다가 이렇게 우선 배치해 준다든지 또 지방 학교에 이제 각종 예산 지원을 좀 해줘서 네. 지방 학생들이 이제 사교육에서 소외되면 좀 거기에 경쟁력을 가지게끔 해준다든지 예.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되 시험 치는 것은 똑같은 시험으로 예. 학력고사 한 번이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면 학력고사 두 번, 세 번 치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2학년 때 한 번 치고 예. 3학년 때 두 번 쳐서 예. 평균 내서 가면 예. 뭐 제일 잘 친 걸로 간다든지 예.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학교에서 지금 내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내신이 참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예, 학종부터요. 그렇습니다. 예. 학종부터 내신 이게 또 솔직히 학교가 학생에게 정치적인 머리까지도 장악하려고 드는데 내신은 교사 손에 굉장히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종이나요? 예. 이론고 사태 때도 그 학생들이 예.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낀 게 뭐냐? 여기에 불이익을 예, 예. 발까봐 이제 그거였던 거죠. 예. 그였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래도 그 학종에 예. 입시와 관련해서 끝난 상황이 끝난 상황이기 상황에서?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학생들이 예, 거기에 안심하고. 나설 수 예.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비리가 횡행한 사회에서 또 이념적 또 편향도 횡행한 사회에서 내신이나 학종 관리가 객관적으로 될 거라고 보는 것은 어렵고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식의 교육 이야기하죠. 미국에 한번 보세요. 미국의 내신 조작이니 이런 게 요즘 말도 못하게 터져가지고 깜빵 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부금 입학이니 뭐니 해서 어차피 미국이야말로 기회균등하지 않은 사회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 걸 본을 따오더라도 좋은 걸 따와야지. 미국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 한국에 갖고 와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진짜 공부 잘하고 착실한 애라도 부모가 먹고 살기 바빠서 애 진학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예를 들어서 학종, 예. 입학 사정관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그 밑바탕 환경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황선생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계층 또는 지방 예. 그게 밑받침이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예, 예. 예. 지금 서울하고 지방하고 교육 환경, 사교육 환경 이건 천지 차이죠. 천 차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이런 스펙 만드는 네. 거 그런 상태에서 학종 뭐 그런 입학 사정관제 하면 누가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럼 그쪽 다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밑바탕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지금 황성님 작가 아까 뭐 저하고 이제 방송하기 전에 예. 말씀하신 것 중에 방과후 학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반가웠고 그 이야기도 하죠. 예, 예.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해서 이제 방과후 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초등 돌봄 교실 이런 이름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예, 이루어지고는 있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거는 뭐 교육부 고시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네. 거의 전적으로 이제 시도 교육청에 맡겨 이름되고. 이름하다 보니까 지금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다 좌파 성향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도 많은 부분이 또 위탁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위탁하는 기관이 또 그러면 어디냐? 그 교육감 쪽하고 성향이 가까운 쪽 예, 기관이고 뭐 애들 뭐 교육 운동 단체 예 맞습니다. 또 실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뭔지 그러면 뭐 말은 멋있습니다. 민주 시민 양성, 예. 환경 예. 이런 거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노현 씨가 깜방 갔다 와서 또 그런 거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예, 거 제가 예. 전번에 한번 제 방송에서 예,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한 것이 과연 그러면 학종 입학 사정관제에 있어서 그거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애들 의식 교육은 방과 후에 할 필요가 없고요. 예. 공부와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이 지금 교사 임용 시험처럼 예. 이거는 준교사라고 해서 예. 학교가 한 5시쯤 돼서 수업이 끝나면 예. 이제 부모에게 예. 능력에 따라서 쿠폰 발급을 동사무소에서 해주면 부모가 이제 가면 당신은 방과 후 교사에 들어가서 받으려면 당신 아들은 5만 원 내라. 그렇죠. 당신은 3만 원만 내라. 당신은 만 원이 당신은 공짜다. 이렇게 이제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한 20만 명을 초중 고등학교를 이 과목별로 뽑아가 과목별로 이 한 20만 명쯤 되는 예. 예. 그래서 학교마다 다 배치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5시에 출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영어 과목 학생이 몇 명, 선생이 몇 명, 수학 몇 명, 국어 몇 명, 또 기타 몇 명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배우게 하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잘해서 성과를 낳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내서 교사 채용에 또 조금 인센티브를 특혜를 준다든지 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러면 이제 지금 일자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예. 일자리 채용도 되고 그렇죠. 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부분을 지방, 시골 예. 그런 부분에 이런 거를 갖다 우선적으로 우선하고, 채워주고 예, 예. 도시는 또 순차적으로 예. 해서 예. 이게 완성이 되면 사교육 부분이 한국이 지금 사교육이 시장이 겉으로는 24조 얼마지만 그 이것보다 이상이죠. 몇 배 될 거고 예. 이 사교육 때문에 솔직히 국민의 가족의 행복이라는 건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교육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사교육을 금지시킬 수는 없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지만은 공교육 내에 흡수하기 위해 최대한 왜냐하면 사교육 시장에 제일 큰 돈 들어가는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예. 학원이 강남 대치동에 네, 학원을 네. 들어가서 빌려 살려면 그 건물의 가치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학교는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도 다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교의 시설과 학교의 장비와 이걸 다 이용해서 그냥 채용된 학생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본인이 잘 못 가르치면 이듬해에 평가해서 탈락시키고 또 잘 가르치면 계속 연장시키고 올해 잘 가르친다고 평가 난 사람은 정교사로 되는 부분에 길을 열어주고 예. 이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 예, 저도 뭐 기본적인 일자리 해소도 되고요. 예, 기본적인 황 소장님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는 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사실 예. 그 이전의 정부도 보수파 정권도 예. 마찬가지고요. 교육 문제에서는 똑같이 썩었더라고요. 쌍방이 힘을 합작을 해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교육개혁하라고 수많은 이 정교조 문제까지 포함한 안을 줬습니다만은 예. 꼼짝도 안 하는 걸 보고 아 이건 무서운 부분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뭐 교과서 문제도 또 이제 하기도 있었죠. 했지만 예. 사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밑에 환경을 정비를 하는 게 해가지고. 더 좀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정비가 되고 나야 예, 예. 교과서 채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만큼 보수파가 예. 그동안에 이런 교육 환경, 예.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등한시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내팽개쳐졌다. 예. 저는 그렇게 반성을 저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가 장악이 되고 애들이 커가면서 점점 젊은 애들은 이념화되고 예.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수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를 탈정치화 시키는 것이 보수의 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당장 눈앞에 불이 안 났다고 예.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교육 환경, 올바른 교육 환경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이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예. 그래도 20대가 예. 오히려 30대, 40대보다도 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나은 그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바짝 그 그죠? 학생들을 예. 잘 그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마 제가 봤을 때 정교조가 타락해가기 시작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예. 80년대, 90년대 때는 정교조가 거의 전성기에 교육받은 예, 애들은 예, 그랬어요. 지금 30, 40대 예. 확고한데 예.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정교조가 그들도 이제 그들도 기득권자가 되고, 되면서 그러다 좀 보니까 정신교육에 좀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비즈니스 사업에 관심이 많아. 자, 그 저기 사법 시험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로스쿨 로스쿨. 변호사가 있지 예, 않습니까? 변호사 시험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우리가 앞에 시험 제도에서 대학 입시에서 이야기했던 기회균등이나 공정함 이런 부분을 가장 해치는 부분이 이 로스쿨이라는 부분에서 수많은 예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로스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로스쿨에서의 성적 관리에서 또 로스쿨에서 이제 시험 쳐서 나와가지고 또 로펌에 가서 인턴을 하거나 네. 로펌에 뽑히는 과정에서 네. 이거는 그야말로 옛날에 개천에서 용나는 식으로 사법 시험을 봐서 변호사님도 사법 시험 보고 되셨습니다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실력인데 그렇죠. 사법 연수원도 실력이고 그죠? 예. 또 변호사 됐다고 그때 다시 합격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법 연수원 성적이 또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로스쿨 이거는 요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경찰 대학의 정원이 100명인데 네. 한 해 50명이 로스쿨을 간다. 네. 그 기사 보셨죠?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경찰한테 힘이 실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뭐다 하니까 경찰이 변호사 자격 가지면 장땡이다고 보고 전부 로스쿨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로스쿨이라는 부분에 이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로스쿨 제도 장단점이 있죠. 예. 그리고 처음 이제 그 이야기했던 노무현 전문성. 노무현 무슨 뭐 전문성 예. 하는데 과연 지금 현실은 과연 그러냐? 전혀 아니라고 그렇지 않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로스쿨이 학원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냥 단순하게 변호사 학원. 변호사 시험을 위한 학원. 예. 그러면 애초에 이 로스쿨 제도 도입을 한 취지가 지금 무색해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이른바 로스쿨조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 그런 또 사람들도 또 있는 것도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일부에서는 그럽니다. 뭐 로스쿨 뭐 장학금 많이 주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건데 일단 로스쿨은 3년이고요. 그리고 설사 장학금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 이상 또 별도로 학원도 다녀야 되고 또 하다 보면 그만큼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래도 사법시험은 그래도 자기가 예를 들어 정말 돈이 없으면 알바를 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나 로스쿨은 알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은 또 못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은 변호사로서 지금 뭐 변호사도 입장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법 시험을 그러니까 뭐 로스쿨을 뭐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었지만 옛날에 사법 시험과 같은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뭐 경제적인 형편도 그렇고 다른 형편에 의해서 입학하기 어려운 사람도 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적인 그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요. 그걸 열어둬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판검사가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사시로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로스쿨 이제 판검사가 될 건데 자 국가의 모든 이 공무원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 뭐 물론 뭐 특채도 있고 경력 차용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공무원은 대부분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된다. 그렇죠. 예, 그게 기본 아닙니까? 뭐 9급부터 해가지고 9급부터 5급까지요, 행시까지요. 그렇다면 판검사는 저는 사실을 놓은 사람이 판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거는 그런 판검사가 되는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정당성의 부여에도 맞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판검사는 그 앞에 권력이 있는 사람부터 온갖 종류의 계급이 다 등장하는데 지금 로스쿨이라는 부분의 계급을 보면 확실히 로스쿨 학생들의 계층 계급이 상류층에 이렇게 편중돼 있다라는 것은 이 계급 성향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판검사가 되기 시작하면 전부 앞으로 진짜 이 재판이나 수사에도 어떤 이 공정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도 좀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후의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잘못돼 가지고 그 역할 기능이 왜곡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국가 사회에 그 해악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1년 뭐 이런 정치 판결, 그러니까 뭐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도 법원, 검찰의 일부 판사
네. 검사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검사 판사가 쉽게 되면 예. 결국은 거기에 또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고 예.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황 소장님이나 저나 예. 그런 그 우려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사법시험제도 부활 뭐 그 구체적인 방식은 조금 뭐또 예, 다를 수는 예, 있습니다. 병행할 것인지 뭐 있는데 문제도 있겠지만. 예,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 사법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뭔가 시스템은 뭔가 좀 예, 정비를 할 유지가 필요가 돼야 있다. 된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의전운이라고 예, 예. 참 희한한 게 만들어져가 지금은 거의 사양 무렵이지만은 참 수많은 가짜 의사들이 양산이 됐거든요. 예. 저 뭐 조국 달 문제를 굳이 안 하더라도 예, 예. 뭐 거의 의전원 중에 상당수가 그냥 스펙 조작과 심지어 뭐 이번에 가만히 보면 K대 그 생물 예, 예, 그, 예, 예. 그 농생대 예. 그 뭐 농대죠 옛날에 예, 예, 예. 거기는 의전원 가기 위한 학생들의 일종의 코스처럼 돼 있는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스쿨도 그렇고 예. 의전원도 그렇고 예. 객관적인 예. 그러니까 입학 그다음에 또 졸업도 예. 그 시스템이 예. 이러한 뭐 사법 시험이라든가 예. 학력고사라든가 예. 그거하고는 일단 기본적인 예. 성격이 다른 것이죠. 예.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지금도 뭐 그러한 로스쿨 의전원의 어떤 폐해가 부정적인 면이 나오니까 적어도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메스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수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정치권이 예. 과연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국회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조금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게 장 변호사님하고 이 대화를 어제 오늘 나누다 보니까요. 장 변호사님이 참 이 학교 현장에서 이 정치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신적 소신을 가진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 된 그 이런 부분에 돈도 안 되고 고통만 많을 거고 시간 낭비도 많을 건데 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도 크게 예. 그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운동 선수를 했는데 예. 그래도 저희 돌아가신 이제 부친이 예. 그래도 공부는 정말 그러니까 공부 손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공부도 하면서 예. 제가 학교에서 우등도 놓지도 않으면서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부친이 또 그 신문 예. 조선일보도 같이 또 이제 예, 구독하게 읽어야 된다. 했고 해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릴 때 또 아무튼 그런 어떤 교육이 상당히 지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인원고사 때에서도 예. 경험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을 나중에 사회 구성으로 넣어서 어떤 사회인으로 만드느냐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제 이런 중요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법조인도 그렇고 우리 보수파도 그렇고 다른 문제에 드리는 관심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적다. 그래서 그러면 나라도 나라도 물론 지금 뭐 다른 학부모 단체 분들도 계시지만 예. 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이런 영역에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학교의 일종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예. 그 클린 스쿨을 예. 운영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인원고 사태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우리 보수파가 그러한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덜 가졌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적극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반성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복론전에서는 우리가 학교 교육 현장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 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함부로 그렇게 정치 교육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학교 또는 교육으로 교사로부터의 그런 어떤 사상 이념적 평양 예. 그런 주입을 받거나 또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사실 이것을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제보하거나 그건 고발하는 힘들죠. 것이 마땅치 예. 않았거든요. 불이익을 받을까봐도 예. 신경이 쓰이고 애들이.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해주면 예. 제가 뭐 조사라고 할까 확인을 해서 예.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당 교사 학교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예. 물론 최대한 그 피해자한테 뭔가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 하는 범위에서 그래서 그런 우선은 이제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뭐 그런 제보라든가 감시에 대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관련 단체들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많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황장수 뉴스 브리핑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제 사이트를 나중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자막으로 넣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좀 연락을. 그 사이트를 링크를 예. 많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SNS라든가 예. 그런데 널리 많이 좀 전파를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선생이 이러더라 하는 거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다면 클린스쿨로 연락을 해주시고 예. 또 그런 사례가 축적되면 저희 뉴스 브리핑에 예, 넣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다 까발려 버리십시오. 예. 그래서 함부로 말하다가는 신세 조지고 개망신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야 우선은 법적으로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형사 처벌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사회에서 누군가는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 그 알리는 차원에서 예. 제가 다른 데는 뭐 모르더라도 우리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첫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 예. 할 장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황장수 잘 뉴스 브리핑에 나오셨습니다. 요청을 해서 지금 예.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도 적극 홍보해 드리고요. 저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 그 방송 어제하고 오늘 예. 방송 평가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예. 불러주시면 좋을 계속 겁니다. 나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